미녀스파이전 28화 오프닝 멘트. 지난 27화 국정원 암호해독실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블랙 요원이 단둥에서 목숨을 걸고 확보한 USB. 그 안에는 북한의 고위 지령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남조선 내 군정부 핵심부 침투 지시, 국정원 잠입 성공 보고, 청와대 및 국회의원 실명, 그리고 국정원 요원 암살 지령, 호출부호 장은영, 국정원 성공적 침투, 이름 옆에 붙은 사진, 상욱이었습니다. 이건 상욱이잖아. 영도다리 꼼장어집 아들 맞지? 준태와 대범이 알고 지내던 바로 그 상욱. 그가 북한 공작원 계보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야, 이거 일단 당사자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모르게 해야 해. 맞아. 역으로 활용해 보자고. 그리고 오늘 28화. 수사는 계속되지만 보안은 유지해야 합니다. 장은영의 정체는 정말 여자일까요? 아니면 신분을 위장한 것일까요? 김범준 실장과 장진우 실장. 두 사람을 연결하는 공통분모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원장에게 걸려온 의문의 전화. 차가운 극한의 지역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 극한의 지역. 북극, 러시아, 알래스카. 그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회의실 문이 급히 열리고 메모지 한 장이 전달됩니다. 또 다른 요원에 대한 암살 징후가 있다는 첩보입니다. 미녀스파이전 28화 암살 예고. 지금 시작합니다. 28화 암살 예고. 강 선배, 수사는 하되 당분간 보안을 유지해줘요. 내게 생각이 있으니까. 알겠는데 나도 올해는 못 참겠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는 것도 알아. 저 새끼가 관련된 걸 파악한 이상 여기서 부드럽게는 안 될 것 같다. 알았어요. 다른 시각에서 한번 봅시다. 이번 수사에 있어서 뭐가 빠지고 뭐를 보강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고. 저길 봐요. 국정원의 호출부호 장은영이가 성공적으로 잠입했다는데 저게 맞을까? 여기 국정원에 여자 요원이 한둘이냐? 그리고 성별도 정확히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잖아. 어쩌면 트릭일 수도 있어. 만약 진짜라면 어렵게 정보기관에 잠입했다고 하는데 철저하게 보호를 하겠지? 당근이지. 보호를 하겠지. 어쩌면 신분을 속이고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자 이름으로 위장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찬찬히 한번 살펴보자.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야. 머리가 복잡해.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데 사건을 벌어지고 김범준 실장하고 장진우 실장의 공통분모가 뭘까? 그러게. 뭘까? 우리도 같은 국정원 소속이지만 그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떠한 프로젝트에 관련되어 있는지 우리마저도 정보가 전혀 없잖아. 공통으로 맞물려 있는 프로젝트가 뭐가 있을까? 아니면 두 사람을 죽일 만한 공통의 적이 누굴까? 퇴직 이후 생체보안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두 사람이 동시에 사적인 원한을 살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게, 평생을 반듯하게 살아오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국정원이 하는 프로젝트가 동네 구멍가게냐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많잖아. 먼저 공통분모를 찾아야 돼. 공통분모. 두 사람만 관련되었다면 그 프로젝트를 찾기 더욱 힘들 거야. 그렇지.
셋 이상이라면 더 범위가 압축되고 그리고 남아있는 관련 인물이 있다면 굉장히 위험할 거야. 나도 거기에 한 표. 나머지 관련 인원도 있겠지? 그리고 그게 타깃이라면 남아있는 요원들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지? 그래, 마 반장이 강조하는 감수사를 다시 정립해보자고. 대범은 말없이 고개 끄덕였다. 준태는 대범의 귀에다 은밀하게 향후 진행할 계획을 속닥속닥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그간의 사건 수첩을 펼쳐보면서 아무리 이 바닥의 세계가 은밀 비노출이지만 흔적과 실마리를 찾기는 정말 어려웠다. 사막에서 금강석 찾기라 했나. 쫓고 쫓기는 자들의 머리싸움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을 모양이었다. 오랜만에 일찍 퇴근한 준태. 어쩐 일이야? 이렇게 빨리 오고. 응, 그렇게 됐어. 그럼 전화라도 하지. 핸드폰을 왜 가지고 다니냐? 왜 대답을 안 해?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머리가 아파서 좀 쉬려고.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냐? 두통약 줘? 아니,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속은 괜찮고? 속은 괜찮아. 몸이 좀 피곤해서. 나 좀 서재에서 잠깐 쉴게. 그래, 맨날 야근이다, 주말 근무다. 몸이 쉴 틈이 있어야지. 그럴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니까. 아니긴 뭐가 아냐? 무슨 회사가 그렇게 뽕을 뽑냐? 봉급도 많이 주지 않으면서. 준태는 말없이 서재에 들어갔다. 얼굴에 핏기가 없네. 남이 보면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는 줄 알겠다. 입도 게으르고 그렇다고 힘달가지가 있나? 엄마, 아빠 왜 그래? 성현이도 평소와 다른 아빠의 모습을 보고 어린 맘에도 이상한 분위기를 느낀 모양이었다. 몰라. 너 그 아빠가 옛날에는 서글서글한 성격에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시시콜콜한 별 이야기도 다 하면서 참 재미가 있었거든. 근데 요즘은 엄마가 가슴이 콩닥콩닥 두근거리는 일이 별로 없어졌네. 가슴이 꼭 두근거려야 되는 거야? 아니다. 내가 애한테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노? 성현아, 가서 숙제해라. 현영도 시무룩한 준태 얼굴을 보고 걱정을 했다. 평소와는 판이하게 다른 분위기. 준태의 근심 어린 얼굴을 보니 무슨 일일까 걱정이 되고 서재에 들어온 준태는 의자에 등을 기대었다. 빛바랜 사진을 찾아보듯 상욱 형제와의 어린 시절이 떠올렸다. 어릴 때 상욱의 형 정욱과는 둘도 없는 친구. 수업이 끝나고 어둑어둑해질 무렵까지 뛰어놀던 친구. 어린 시절 학교 친구인 정욱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다. 집 뒤쪽 대나무 밭에는 자연 동굴이 하나 있었고 그 집안 사람이 아니면 쉽게 입구를 알기 힘들었고 그 동굴에 들어가 정욱, 상욱과 함께 고함을 질렀다. 소리를 지르면 울림이 되어 다시 되돌아오는 게 너무 신기했다. 야이 바보야. 바보 똥개야. 멍텅구리 정우가. 바보 천치 멍게 준태야.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지만 그 또래에서는 제법 말빨이 있는 편이었다. 푸드득. 굴 깊숙이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있던 박쥐들이 소리에 놀라 날았다. 스스쓱. 어떤 놈은 앞 이마를 스치듯 지나갔다. 준태는 이마를 쓰다듬었다. 아이 깜짝이야. 봤어? 방금 내 이마에 부딪혔어. 진짜. 그럼 넌 황금박쥐 되는 거야. 황금박쥐. 황금박쥐?
진짜? 우리는 그놈들을 쫓아 동굴 안을 뛰어다녔다. 그러다가 동굴 깊숙이 들어가면 제법 넓은 공간이 나왔다. 그곳에서는 멸치 젓갈통 열댓 개가 숙성 중이었다. 숙성 중인 멸치 젓갈통에 다리가 걸려 젓갈 국물이 옷에 튀기도 했다. 아련하지만 재미가 넘치던 어린 추억. 동굴 안쪽에서 멸치 젓갈통을 이고 나오는 상욱엄마. 이놈의 손, 뛰지 말라카이. 이 안에서 뛰는 거 아이다. 상우가 저놈의 손 봐라. 말귀도 못 알아듣고 손으로 뛰지 말라고 고함치며 만류하는 상욱엄마도 생각나고 어무이 아직 다 안 됐어요? 다 됐다. 좀에만 더 기다리라. 영도다리 인근 상욱내 꼼장어 가게에선 연탄불에 꼼장어가 맛나게 구워지고 석쇠에 지글지글 익어가는 꼼장어를 들고 나오셨다. 준태 입에 쏙 넣어주는 상욱 엄마. 우리 준태는 나이가 어려도 웃지 이리도 의젓하노. 정욱이하고 싸우지 말고 잘 지내래이. 예. 어무이. 따뜻하게 훈계하고 당부하던 자상한 상욱 엄마. 정욱이가 꼼장어를 빨간 양념에 묻히고 준태 입에 쏙 넣어주다 볼따구에다 치를 하고는 냅다 도망쳤다. 뒤쫓아가는 준태. 그 옆에서 까르르 웃는 어린 상욱과 상욱엄마. 지극히 평화롭고 정감 있는 분위기였는데 조 국장은 원장실 앞에서 심호흡을 한 번 했다. 오 비서가 반갑게 맞이했다. 원장님 찾으셨는데. 예.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국장님, 차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저번에 오 비서가 타주는 따끈한 아메리카노 좋았어요. 그걸로 줘요.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말이죠? 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똑똑. 조 국장은 노크를 하고 원장실로 들어갔다. 원장님 찾으셨습니까? 조 국장, 어서 와요. 전직 국정원 요원 암살 사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지금 경찰과 요원들이 백방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방으로? 내가 보기엔 그렇게 지체할 타임이 아닌데? 예. 수사국에서 전직 요원 2명이 사망한 사건이라 여러 가지 퍼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단순 사망 사건이 아닌 테러나 암살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퍼즐을 맞춘다고요? 단서나 실마리를 잡기 위해서 다각적인 수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오늘 나한테 의문의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의문의 전화라면 추적이 되지 않는 라인으로 경고성 전화가 왔어요. 경고요? 무슨 경고랍니까? 지금까지 한 건 맛보기라고 합니다. 앞으로 판이 커지니 잡으려면 한번 잡아보라고. 예. 이 자식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낸들 알 수가 있나요? 나야 여기 국정원 출신도 아니고 낙하산이라서.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한관계이든 뭐든. 대뜸 차가운 극한의 지역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고. 그래서 모른다고 했지. 차가운 극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글쎄요. 우리 국정원 요원들과 관련이 있다는 정도로만 알겠습니다. 극한이라면? 추운 지역이면 북극인가요? 저도 잘 몰라서 섣불리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혹시 북극에 매장된 석유와 관련되나요? 아니면 주변 국가와 관련되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발신번호 확인은 되었습니까?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라 떴고 추적을 피하려고 시간을 재듯이 정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가 수사국에서 다시 한번 방향을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좀 하세요. 조 국장이 잘 풀어봐요. 다시 한번 원점에서 수사토록 하겠습니다. 조 국장은 고개를 숙이고는 복도를 걸어 나갔다. 수사국 소회의실. 조 국장은 빔 프로젝트를 보면서 경청 모드 자세를 취했다. 박수호는 그간의 수사 진행 사항을 설명했다. 먼저 경찰청에서 보내온 몽타주 하나를 화면에 올리고 용상 홍등가에서 북한말을 쓰는 용의자 하이의 몽타주입니다. 이름이 하이인가? 성매매를 한 윤경 씨의 말에 의하면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까 하이라고 대답했고 자신더러 내 에미나이하고 닮았어. 하고 북한 말을 썼다고 합니다. 이마에 일자주름은 맞어? 예. 도드라진 일자주름입니다. 관상학적으로 일자주름이 가끔 큰 사고를 치는 흉악범의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몽타주 인상은 그냥 평범한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인범의 경우 인상이 아주 흉악하게 생겨야 범죄형으로 생각하는데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평범하다? 예. 평범한 이웃이고 친절하고 인사성도 밝은 경우도 많습니다.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저씨들이란 말이지. 흠잡을 데 없는 이웃이고 어떤 경우는 공무원, 교사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건 업무상 비밀이니 공개적으로 파헤칠 수도 없고 대범이 대화 도중에 끼어들었다. 국장님 무슨 말씀입니까? 혹시 원장님이 찾으신 것과 관련성이 있습니까? 차가운 극한의 지역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고 대뜸 물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원장님이 추적이 안 되는 전화를 한 통 받았다는 거야. 예. 그래서요? 대뜸 방금 말했던 그 내용을 얘기하더래. 극한이라면 북극, 아니면 추운 러시아, 아니면 유럽 위쪽, 알래스카 등 무수히 많이 있잖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빨리 감이 안 잡히지. 내가 모든 프로젝트를 다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전화 건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국정원한테 원한을 가진 것 같은데요. 윤준태 팀장은 서류로 손부채를 하면서 물었다. 마치 흥미로운 거리라도 있다는 듯. 우리 요원들이 무수히 많은 나라에 국익을 위해 나가 있는데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고 일부 지역에서 갈등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아무튼 그런 인과관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럼 그게 맛보기라면 또 다른 희생자가 곧 나타날 수 있단 말이거든. 그렇죠. 그런데 알아야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범이 준태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조 국장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머릿속으로 무언가 한참 더듬고 있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하나? 먼저 전직 요원 중 다소 위험한 사업에 관여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들 리스트를 만들어서 혹시 모를 테러로부터 보호를 해야 하고. 그건 아니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름 중요하고 위험한 업무를 했겠냐고. 우선 고위직부터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지? 우선 두 분의 희생자가 전직 국정원 국장이나 실장급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범위가 조금 줄어드네. 그리고 동남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비교적 따뜻하고 더운 지방에서 해외 활동을 하신 분들은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일단 그렇게 하자고. 근데 해외파들은 계속 해외에 떠도니까 제외되는 숫자도 아주 많지는 않을 거야.
이 역시 인사 비밀이라서 조심스럽고 협조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군. 우리 수사국 생각만 하고 있었네. 그 중에는 블랙 요원들도 있을 텐데. 나도 그쪽 실장께 협조를 구할 테니 협조 가능한 부분까지만 협조해보자고. 이때 급히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요원. 메모지를 수사팀장인 대범에게 전달하는데. 뭐야? 뭔 일 있나? 또 다른 요원에 대한 암살 징후가 있다는 첩보입니다. 또 다른 암살 징후? 누구를 암살한다는 거야? 미녀 스파이전 28화 엔딩 멘트. 28화 암살 예고. 여기까지입니다. 강 선배, 수사는 하되 당분간 보안을 유지해줘요. 27화에서 발견한 상욱의 사진. 하지만 준태와 대범은 서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장은영. 과연 그 정체는 여자일까요? 아니면 신분을 속인 남자일까요? 어쩌면 일부러 여자 이름으로 위장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김범준 실장과 장진우 실장. 두 사람의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합니다. 두 사람만 관련되었다면 그 프로젝트를 찾기 더욱 힘들 거야. 그렇지. 셋 이상이라면 더 범위가 압축되고 남아있는 관련 인물이 있다면 굉장히 위험할 거야. 준태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말없이 서재로 들어간 준태.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상욱 형제와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대나무밭 뒤 자연 동굴. 야이 바보야. 바보 똥개야. 박쥐들이 날아오르고 멸치 젓갈통이 숙성되던 곳. 영도다리 꼼장어 가게. 우리 준태는 나이가 어려도 웃지 이리도 의젓하노. 석쇠에 지글지글 익어가는 꼼장어. 따뜻했던 상욱 엄마의 손길. 지극히 평화롭고 정감있던 그 시절. 하지만 지금은 조 국장은 원장을 만났습니다. 오늘 나한테 의문의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추적이 되지 않는 전화. 경고성 메시지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건 맛보기라고 합니다. 앞으로 판이 커지니 잡으려면 한번 잡아보라고. 그리고 한마디 더. 차가운 극한의 지역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 극한의 지역. 북극? 러시아? 알래스카? 혹시 북극에 매장된 석유와 관련되나요? 수사국 소회의실. 박수호가 몽타주를 화면에 띄웁니다. 용의자 하이. 이마에 도드라진 일자주름. 북한말을 쓰는 남자. 몽타주 인상은 그냥 평범한데? 예. 평범한 이웃이고 친절하고 인사성도 밝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계속되는 중 급히 문이 열리고 메모지 한 장이 전달됩니다. 또 다른 요원에 대한 암살 징후가 있다는 첩보입니다. 또 다른 암살 징후? 누구를 암살한다는 거야? 28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29화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다른 암살 타겟은 누구일까요? 극한의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이는 누구일까요? 상욱에 대한 준태의 선택은? 다음 29화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미녀 스파이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